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도 6% 정도의 강세입니다. 뭐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직 실적이 뭐 크게 뭐 좋아진 상황도 없는데 이거 계속해서 제가 그동안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떠서 그래요. 그리고 오늘 강세를 보인 이유는요. 뭐 당연히 HBM 때문이죠. 근데 자, 내용 보시면 여기 보세요. 마이크론이 5% 정도의 상승세를 또 보였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반강세, 반도체주 훈풍. 자, 이게 지금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예전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약간 조금 원자재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자재가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만큼 생산량이 탄탄하게 받쳐줬기 때문인데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 데이터를 읽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됐죠. AI를 돌리면서부터인데 이때부터 비메모리 반도체가 한계에 부딪혔고 그렇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부각받기 시작했는데 메모리 반도체를 다루는 업체들이 지구상에서 3개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이닉스가 유일하게 지금 HBM을 거의 뭐 반독점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물론 마이크론이 최근에 통과를 했고 지금 삼성전자도 엄청 노력 중인데 자, 뭐 어디가 뭐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것보다 메모리 반도체를 다루는 기업이 3개밖에 없고 3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최소한 아무리 우리가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엄청난 호재인데 서버 있죠, 서버의 교체 주기가 그렇죠? 교체 주기가 3년 주기입니다. 3년 주기. 자, 그러면 이 3년 주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엔비디아의 GPU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그 기간. 근데 젠슨왕이 발표를 했죠, 이번에. 기존에 2년 터울로 바꾸던 걸 이번에는 1년으로 땡기겠다. 그러면 올해 바꾸면 내년에 또 바꿔야 된다? 이건 아닐 겁니다. 아마 투자 대비해서 효율을 높이는 성능은 최소한 10에서 15% 정도밖에 높이지 못하더라도 전력 효율을 굉장히 크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의 발전이 일어나면요. 유지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수록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됩니다. 근데 그걸 만드는 기업이 지구상에서 3개밖에 이 정도 했으면은 왜 올라가는지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어디까지 올라간다? 실적이 엄청나게 이 폭발하는 그 시점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는 고가를 잡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도를 하겠지만 고가는 잡을 수 없다. 즉 실적이 좋아지는 그 기간부터 한 분기, 두 분기 정도 체크를 하면서 우리는 매도 구간을 잡으면 된다. 어차피 고가는 못 잡으니까. 그렇죠? 이게 오늘 드리는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 주봉으로 봅니다. 아니, 하이닉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하이닉스의 주가가 여기 21년 초에 고가를 찍고 쭉 빠졌습니다. 10한 4, 5만 원 정도에서 7만 원 정도까지 빠졌어요. 근데 이 구간에 21년도에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22년도 하반기에 와서 실적이 꺾였는데 꺾이고 나서 보니까 반등을 시작한 거예요. 과연 AI 반도체 때문일까? 그러면 여기서 내릴 때는 이때쯤 되면 AI 반도체가 나오니까 이때부터 반등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빼놔야지. 이런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락할 때도 올라갈 때도 선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수혜주를 찾는 건 당연히 언제 강세를 보이는 종목 움직일 때 같이 강세를 보이는 가장 강한 종목 그게 시장의 주도주가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증설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여기서 한미반도체를 편하게 많은 금액을 많이 먹겠다고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없죠. 그래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시세가 왜 형성이 되고 시세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런 내용을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그 매매를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제실적 계좌 수익률입니다. 올해죠. 올해 24년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거의 한 2배 정도의 수익을 냈고요. 이건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손실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포함해서 주도주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도주 매매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정도의 수익을 냈는지, 그쵸? 한 3개월 됐는데 한 2배 정도의 수익을 냈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체크해 볼 테니까 무조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처음 알테오젠이 나오는데 언제 공략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돌파 구간, 그쵸? 싸게 사지 않는다. 여기가 바닥이겠지라는 게 없어요. 그쵸? 그리고 뭐 반도체 종목군들 보면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이죠. 그렇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때요? 75% 돌파 구간 모두 다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뭐 DI나 이런 종목들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18%, 22% 그렇죠? 정확하게 돌파 구간에서 공략한 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 말고도 1월 달부터 제가 계속해서 반도체를 공략하기 시작했으니까 뭐 리노공업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어때요? 손절한 부분이 있지만 14%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낸다. 그래서 내가 주도주를 공략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2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네페스, 아크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 다 한미반도체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한미반도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여야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앞단에 있는 기업 엔비디아의 강세가 선행되어야겠죠.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왜? 가격이 먼저 올라가니까 실적보다 호재보다 그리고 어떤 내용보다 가격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내용 전달을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타점이잖아요. 타점은 움직이고 시세가 가장 빠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세보다 즉 가격보다 더 빠른 건 없기 때문에 시세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는 그런 투자자들만이 가격에 대한 이해 그리고 타점에 대한 이해가 돼서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근데 대신에 여기서 진행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군들을 제가 공략을 하는지는 다 확인하셨죠?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매매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내용 봅니다. 제가 반도체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파생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한미반도체도 있고 그리고 뭐 GST 그쵸? 뭐 코세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그렇죠? 모두 다 강세를 보이는 뭐 그런 종목군들이죠. 우리가 어떤 타점에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타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앞단에서 한미반도체와 같은 큰 기업들이 이끌고 가야 되고 모멘텀이 탄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구나.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구나.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올라갈까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언제까지 올라갈까요에 대한 답은 모르고 이제부터 올라가는지에 대한 답은 그것 또한 모르기 때문에 반등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돌파하는 구간에 매매했을 때 이쪽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아까 전에 제가 다 보여드린 거예요. 어느 타점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게 굳이 여기 반도체 종목군들이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HLB 어때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이쪽 구간 매매가 없죠. 왜? 신고가를 못 만들었으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돌파하고 눌림목 매수 올라갔을 때 쭉 내려보면 31% 1월달 수익이고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 올라가고 매도 그렇죠.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수익을 낸다.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미반도체 좋죠. 근데 한미반도체 사실 지금 매매하기 부담스럽잖아요. 저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와 여기서 내가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20%를 제가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그 기간이에요. 기간. 그렇죠. 한정된 기간 안에 내가 전 그 기간을 2주 정도로 잡는데 2주 안에 내가 20% 안쪽의 수익을 내가 2주 안에 내고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요. 이제 충분히 커졌기 때문이죠. 근데 한미반도체가 버티고 있을 때 다른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변동폭이 터진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토대로 우리가 관련주들을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 자, 이런 종목들 보세요. 매수 올라오는 과정에서 계속 매수하죠. 그리고 동진 세미캠 자 보세요.
올라오는 과정에서 매수하죠. 오늘 조정받지만 돌파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만들려면 한미반도체가 살아있어야 되고, 한미반도체가 살아있으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아있어야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아있으려면 엔비디아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 가장 돈이 되는 부분이다. 어떤 호재 때문에 갑니다. 이거는 우리는 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돈만 벌면 돼요. 그렇죠? 돈 벌기 위한 방법을, 그렇죠? 가장 심플한 방법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소통방의 특징을 한번 보면 이런 식입니다. 자, 내용 보시잖아요. 그러면 필옵틱스, 한양디지텍, 에이펙트 이렇게 오늘자에 진행된 내용이고, 자, 특이점은 시장가 매수 8시 46분 전부 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 자, 보세요. 그리고 3월 11일 날 내용을 한번 보면 자람 테크놀로지 있죠? 어떻습니까? 자람 테크놀로지 3일 동안 75%. 그렇죠? 이런 수익을 내고 있다. 소통방에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합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미래 가치를 좋게 반영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뭐예요? 지금 강하고 돌파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자, 그럼 답 나왔죠. 지금 그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를 할지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